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은 무주와 장수가 영하 4도, 전주 0도 등으로 다소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영상 7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도 아침은 영하권으로 다소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전북연극협회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극단 두 곳의 대표와 전주대 교수를 영구 제명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성 없이는 연극계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 연극계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잇따르자 전북연극협회가 고강도 처방책을 내놓았습니다. 연극협회는 비공개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극단 명태와 문화영토판 등 극단 두 곳을 영구 제명했습니다. 또 두 극단의 대표 2명은 물론 동료 교수와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전주대 박모 교수를 영구 제명했습니다. 젊은 층에서 어떤 선배들한 부도덕함 이런 시각들이 많아서 그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여과 없이 듣고 하고 싶은 얘기를 듣고자 그 총회를 준비를 했거든요. 극단 명태와 문화영토판에 지원될 사업비도 전액 중단됩니다. 전라북도는 극단 명태와 문화영토판 두 곳에 올해 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배정했지만 자진 포기 형식을 빌어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성추행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남성들의 왜곡된 성폭력으로 극단 두 곳이 영구 제명되면서 애꿎은 소속 단원들이 직장을 잃게 돼 이들의 구제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으로 어느 해보다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성계 인사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골마 터진 것이라며 미투 운동을 계기로 인식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서지연검사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전북에서도 극단 대표와 대학 교수 등에 대한 폭로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성폭력이 만연해 있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말합니다. 그 여성의 지위가 검사든 의사든 교수든 학생이든 다 그냥 성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성적 접근을 하는 거죠. 여성계 인사들은 성폭력 문제가 났을 때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회적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사실상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투 이전에 침묵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거든요. 전문가들은 미투 운동이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분위기가 한때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가해자의 범행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그 비난과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는 것이 당연한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연일 잇따르고 있는 미투 고백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부가 GM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된 군산지역 지원을 위한 1단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선소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경남 통영과 합쳐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2,4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정부 대책은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산업 경쟁력 강화 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145개 협력업체를 위해 1,300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500억 원의 특별 경영 안정자금을 신규 편성합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은 600억 원을 늘립니다. 기존 대출금의 만기 1년 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 조치와 더불어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징수와 체납처분 유예, 전기요금 기본료 경감으로 비용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협력업체나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대책이 빠르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금난 완화 대책과 더불어 취업 훈련 비용 인하 등 근로자의 재취업과 전직을 위한 대책도 바로 시행됩니다. 또한 군산 등 전북에 특별교부세 65억 원이 지원되고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이 우선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고용 위기지역 지정 등을 추진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해 2단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 대책은 근로자 등 직접 당사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입도록 중점을 두고 필요하면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교육청이 GM 군산공장 폐쇄로 실직한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수업료와 수학여행비, 방과 후 학습비 등을 지원하며 정리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 200명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이 GM 군산공장 폐쇄로 실직한 근로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되는 교육비는 고교 수업료와 수학여행비, 교복비, 방과 후 학습비 등입니다. 지원 대상은 이미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간 비정규직 근로자 200명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희망퇴직자와 협력업체에서 실직자가 발생하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학습비 지원은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전에라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를 통해 실직 여부를 파악할 경우 낙인 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학습비 지원은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의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법 접촉에 되지 않는다라는 지금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학습비 지원에는 50억 원의 전북교육청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실직자와 경기 침체로 폐업한 소상공인 자녀도 학교에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북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군산 경제 회생을 위해 전국 초중고 현장체험 학습단을 군산으로 보내달라는 긴급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국잼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어제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나온 지 거의 한 달 만에 찾았지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군산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13일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발표된 뒤 거의 한 달여 만의 방문입니다. 군산공장 노조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공장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전기차 생산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라든가 신차 배정을 해서 한 달에 반드시 저희들도 생산할 수 있고. 이달 말 계약 해지가 예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절박함을 담아 생계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군산공장 정상화도 중요하지만은 3월 31일 이후에 생계도 중요한 실정이거든요. 막막하니까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대답은 군산공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군산공장을 반드시 다시 살려야 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 생존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여당이 인식을 함께하고 있고, 이 때문에 간담회장에서는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시간, 어려운 시간에 이것이 정말 립 서비스로 끝나지 않고 좀 어떤 성과가 앞으로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먼저. 명단을 보니까 16명이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 시간이 너무 40분입니다. 한국GM은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이 승인됐다는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산공장에서만 1000여 명이 희망퇴직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군산공장의 재가동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지만 뒤늦게 현장을 찾은 여당은 이렇다 할 대책 하나 내놓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국무총리가 GM 사태로 방문한 날 골프를 쳐 논란이 된 김윤덕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 임명을 통보받은 다음 날인 2월 24일 대선 당시 안희정 후보 지지 모임과 골프를 쳤지만 공식 직무는 26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정당들이 공격한 공직선거법이나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는 사적인 모임으로 관련 비용을 회장단에서 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희정 지지그룹의 일원으로서 최근 미투 파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남아있던 정헌율 익산시장과 박종서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민주평화당에 입당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시군별 단체장 후보를 잇따라 확보하면서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입당은 민주평화당에게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내 유일한 현역 단체장이고 익산시장 선거에서도 곧바로 유리한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민주평화당과 함께 전북의 발전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또한 익산 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군산시장 예비후보인 박종서 전 국민의당 고문도 함께 입당해서 민주평화당의 지방선거 준비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합류로 민주평화당은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이로써 14개 시군 가운데 남원, 무주, 진안을 뺀 나머지 시군에서 단체장 후보를 1명 이상씩 확보했습니다. 기초단체장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 준비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거 때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1대1 구도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물망에 오르는 도지사 후보가 여전히 없다는 게 숙제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맞대결 구도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던 민주평화당이 빠르게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군산시 산북동의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숙직실에서 불이 나 직원 26살 박모 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건물 21제곱미터와 가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숙직실 창문에서 불길을 발견했다는 경비업체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자 1명의 휴직을 허가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하면서 교육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 원인인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를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교조가 요구하고 있는 전교조 전임을 이유로 해고된 교사의 복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도내 여성단체들이 전라북도 전 인권팀장 전모 씨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성폭력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 권력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며 법원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전 씨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6년 전주의 한 모텔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됐고 최근에는 대학 강사로 재직하던 시절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